안녕하세요. 김태형의 사원의 심리학 사회자 박재환입니다. 오늘은 인간 심리 구조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김태형 소장님을 모시고 올바른 인간 심리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주류 심리학자들이 어떻게 인간 심리 구조를 얘기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자, 그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근데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열심히 책 쓰려고 마음만 다지고 있습니다. 아, 그때 말씀하셨던 그 가짜 심리학. 가짜 심리학 고난사회. 아, 내용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요 맨 밑에 있는 책이 이제 새로 쓴 심리학이라는 책인데요. 네. 심리학 개론서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때도 나름 제가 이제 좀 제 입장에선 진보적인 내용들을 담아서 심리학 이론들을 좀 비판하고 주요 심리학 이론들을 네. 좀 대중들한테 올바른 심리학을 소개하기 위한 목적에서 쓴 책이에요. 아, 네. 근데 하지만 이제 이 책을 쓴 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몇 년 지났죠? 10몇 년 지났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렇죠. 2000년대 한 2007년 썼나 8년에 썼나 입문서. 그러니까 쉽게 일반인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 입문서로서 쓰기로 한 책이 바로 이제 가짜 심리학 고난사회라는 책입니다. 네.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데 언제 출간됩니까? 가을 정도? 가을 정도. 네. 그러시구나. 일단 심리 구조를 알아보기 전에 네. 선생님이 집필하신 책을 좀 소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가져온 책이 그 심리 구조에 대해서 담긴 책이거든요. 그래서 요 심리학을 만든 사람들부터 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심리학을 만든 사람들은 간단하게 하면 심리학사, 아, 네. 즉 심리학의 역사에 관한 책입니다. 아, 네. 그래서 뭐 초기 이제 심리학 이전에 있는 철학부터 근대 철학부터 분트로부터 시작된 심리학 그리고 최근까지의 역사 이거를 제 입장에서 진보적 입장에서 쭉 정리한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심리학이 뭐냐, 도대체 심리학이 어떤 학문이냐를 알려면 저는 이 책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 개론서는 옆으로 쭉 늘어놓은 거잖아요. 네. 예를 들면 한국 사회를 알고 싶다 그러면 한국 경제, 한국 정치, 한국 뭐 문화 이렇게 병렬적으로 연구할 수도 있지만 우리 한국 역사를 볼 수도 있거든요. 일본 일제로부터 일본 식민지로부터 해방돼 가지고 뭐 전쟁을 겪고 쭉 지금까지 성장한 과정. 네. 근데 뭘 보는 게 한국 사회를 더 잘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역사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병렬적으로 보는 것보다. 그래서 역사를 보고 나서 병렬적으로 보는 게 낫다. 그러면 심리학도 심리학사를 보고 개론서를 보는 게 더 심리학을 이해하기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아, 네. 그러면은 뭐 인터넷에서 언제든지 구매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 거장에게 묻는 심리학. 네. 네. 이거는 어떤 책인가요? 프로이트, 융, 프롬, 메슬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딱 이름만 들어도 대충 알만한 사람들 아닙니까? 심리학의 거장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인데 이제 이 유명한 사람들의 이론을 접하기가 쉽진 않아요. 읽어보시면 책 내용 이야기가 메슬로가 좀 제일 안 돼. 나머지 3명, 특히 이제 융, 프로이트 이런 사람들 책을 읽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4명의 저작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비교적 읽기도 조금 무난한 그런 것들 골라가지고 하나씩 소개하면서 비평을 한 건데요. 네. 대략 이 책을 보면 프로이트는 어떤 주장을 하는 사람이고 네. 융은 또 어떤 주장을 하는 사람이고 그게 감이 좀 잡힐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왜 아직도 프로이트인가? 여기 그림 보면은 이분이 프로이트인가요? 네. 이- 아는 네. 분이 그려준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이 책에 간단히 소개를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프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왜 아직도 프로이트인가라는 것은 2가지 의미가 있어요. 네. 하나는 프로이트가 아직도 의미가 좀 있다라는 얘기고요. 특히 이제 심리 치료나 네. 뭐 이런 쪽에서는 프로이트 공헌이 있기 때문에 네. 프로이트를 그렇게 한 방에 무시하고 뭐 지워버려도 될 정도로 배척해야 될 이유는 없다. 네. 그래서 프로이트는
나름 아직도 어느 정도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고 네. 또 반대로는 왜 아직도 프로이트가의 의미는 프로이트 이론의 한계가 너무나 명확하고 네. 문제가 많은데 아직도 그거를 그냥 맹신하는 것은 안 된다. 아, 네. 그 프로이트 한계를 정확하게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문제점은 문제점대로 파악하되 좋은 점은 또 잘 받아들이는 네. 그런 차원에서 한번 프로이트를 총정리해보자. 아, 그래서 제가 프로이트의 저작물을 다 읽었다고 생각합니다. 다 읽은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1부터 16권까지 굉장히 두꺼운 책으로 돼 있는 거예요. 네, 전집도 있고 뭐 해서 네. 다 보고 거기에 기초해서 쓴 책이에요. 아. 또 모아서. 네. 프로이트에 관심 있는 분은 꼭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책 같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굉장히 조급습니다. 새로 쓴 심리학. 네, 이게 심리학 개론서입니다. 아, 네.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심리학 개론서는 다 이제 미국 사람들이 썼거나 네. 아니면 그 미국 심리학을 그대로 한국에 소개하는 네. 한국 심리학자들이 썼기 때문에 네. 내용이 대동소이하죠. 네. 근데 저는 어쨌든 그 주류 심리학을 비판하는 입장에 서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책을 하나 내야 되겠다. 아, 네. 주류 심리학을 좀 비판하는 책이 필요하다 하는 차원에서 쓴 책입니다. 네. 그래서 심리학 개론서인데 올바른 심리학을 소개하는 개론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네. 일부 대학에서는 교재로도 사용한 거로 제가 아, 네, 네. 알고 저도, 있습니다. 예. 저도 전달 받았습니다. 네, 네, 네. 네. 왜냐하면 읽기가 좀 쉬워요. 아,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 다른 개론서에 비하면 쉽다는 거죠. 아, 다른 네. 개론서들에 비하면. 네. 그러면은 지금 시청자들이 김태형 선생님이 주장하는 심리학 이론, 심리 구조를 파악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있으면은 어떤 책부터 읽는 게 좋을까요? 앞으로 출간될 가짜 심리학 권한 사회를 보시는 것이 아, 올해 9월달, 뭐 가을에 출간한 책을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전에 좀 보고 싶다. 싸우는 심리학. 싸우는 심리학. 그리고, 왜 아직도 프로이트가? 아니, 그거 좀 어려울 텐데. 네. 새로 쓴 심리학을 차라리 보시는 게 나을 수도 있고. 아, 네. 새로 쓴 심리학을 보고, 네. 그 다음에 어떤 책을? 싸우는 심리학. 싸우는 심리학을 보고, 네. 그 책은 아직 여기에 없네요. 네. 그리고 이제 곧 나올 책을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 그러면은 요 왜 아직도 프로이트인가하고 거장의 묻는 심리학, 그다음 심리학을 만든 사람들은 취향에 따라서 순서 없이 다들 무관하다는 얘기시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으로 그 심리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네. 알아야 할 용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일단 구조라는 용어를 알아야 되겠죠. 네. 우리가 구조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네. 사회 구조, 네. 뭐 무슨 구조, 심리 구조. 근데 구조가 뭘까요? 구조라는 게? 구조가 어떤 뭐 틀 안에 있는 어떤 시스템적으로 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구조는 이제 이 볼펜이라는 것이 구조가 있다는 말은 네. 뭔가 다른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네. 볼펜 심과 볼펜 껍데기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요소들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 질적으로 좀 다르다고 느껴지는 것들. 네. 그게 결합이 돼 있잖아요. 근데 네. 무작위로 결합되어 있으면 구조라고 하지 않거든요. 일정한 질서를 가지고 결합이 돼 있을 때. 그래서 어떤 사물은 다 자기만의 구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책상은 뭐 어떤 요소로 나눌 수 있을까요? 다리. 구성 요소. 다리라는 구성 요소. 네. 그 다음에 이거 상판. 상판. 네. 크게 보면 그 두 가지 구성 요소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 구성 요소가 다리가 책상에서 이렇게 옆으로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책상이 아니죠. 책상이 아니죠. 네. 책상이라는 사물이 되려면 네. 어떤 식으로 배열이 돼야 됩니까? 서로 결합이 돼야 됩니까? 반드시 상판과 다리가 있어야죠. 그 상판을 떠받치는 형태로 다리가 결합돼야 돼요. 네.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이게 다른 방식으로 결합되면 그때부터는 책상이 아니에요. 구성 요소가 똑같아도. 네. 그러니까 구성 요소가 뭐냐도 중요하고 그 구성 요소가 어떤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게 바로 구조예요. 아, 그래서 사회에도 보면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무질서하게 배열되어 있는 게 아니라 특정한 질서와 체계를 가지고 이렇게 결합되어 있거든요. 그게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심리도 마찬가지죠. 인간 심리에도 뭔가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심리 현상이라든가 네. 혹은 뭐 이제 심리적인 어떤 내용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구분되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질서하게 막 마음속에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특정한 체계를 가지고 결합돼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그걸 우리는 심리 구조라고 부를 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올바른 심리 구조를 알면은
뭐가 좋을까요? 또 그게 궁금했어요. 일단 인간 심리를 이해하는데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고 네. 자기 마음을 이해할 때도 당연히 좋겠죠. 올바른 심리 구조를 모르면 네. 쉽게 보면 이제 뭐랄까 미로 속에서 막 헤매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어지럽고. 사람들한테 보통 네. 너에 대해서 알고 있냐, 네 마음이 어떤 거 같냐 그러면 잘 대답을 못 해요. 아. 왜냐하면 마음 속에는 여러 가지 심리 요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요소들이. 네. 근데 그 중에서 뭘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까? 감정을 내 가지고 얘기해야 될까? 슬프다, 기쁘다, 뭐 이런 걸 얘기해야 될까? 아니면 내 생각들,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네. 그걸 얘기해야 될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걸 얘기해야 될까? 그쵸? 벌써 거기서 대답하려고 해도 뭘 가지고 내가 내 마음을 설명할까? 헷갈리죠? 헷갈리죠. 그게 이제 구조를 모르면 그런 식으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볼 때도 어렵고 타인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도 어렵고 인간 심리를 이해할 때도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조를 알면 어떤 걸 봤을 때 아 저거는 자전거라고 치면 네. 아 저건 바퀴에 속하는 거야. 아 이거는 페달 쪽이야. 아, 이거는 핸들 쪽이야. 뭐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인간 심리가 좀 명확하게 들어오겠죠 눈에. 그런 점에서 아는 게 힘이다. 아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요즘은 너는 누구니? 물어보면은 MBTI 관련돼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ISFJ야. 이런 네. 식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던데 네. 그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인간 심리를 알고 싶으니까 네. 이제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해보는데 심리학 개론서 읽어서는 알 수가 없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읽으시면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겁니다. 네. 다 읽고 나면 인간 심리에 대해서 더 이해하기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손쉽게 이해할 수 있고 현실에 딱 적용했을 때 아 이건 좀 그런 것 같은데 이해가 될 수 있는 설명이 될 수 있는 그런 틀을 이제 사람들이 찾죠. 네. 근데 이제 그게 마땅하게 없으니까 MBTI 같은 거가 유행을 했다가 네. 또 한때 그게 이제 MBTI가 사그라지고 애니어그램이 한동안 날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애니어그램 또 비판한다고 막 욕먹고 그랬는데 또 애니어그램이 이제 잘 안 맞으니까 또 네. 이제 넘어가고 또 MBTI가 다시 올라오고 막 그랬다가 또 어떤 때는 다른 이론이 유행하기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그것은 다 사람들이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어떤 틀을 필요로 한다. 이론적 틀을. 근데 그 이론적 틀을 찾기 위한 어떤 몸부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인간 심리 구조를 잘못 이해하게 된다면은 어떻게 되나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못 알게 되고 네. 또 인간을 예를 들어 사람들을 설득한다거나 네. 아니면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더 건강하게 만든다든가 하는 어떤 실용적인 목적 그런 어떤 긍정적인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데서도 당연히 헛발질하겠죠. 잘못된 이론이 근거한 거니까 잘못된 이해에 기초한 거니까 그래서 정확한 이해에 기초해야 이해도 제대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응용을 했을 때에도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심리 분석 같은 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심리 분석 때문에 짧게 이제 알려졌지 않습니까? 네. 옛날부터 꾸준히 심리 분석을 해왔는데 네. 미국 주류 심리학을 가지고는 심리 분석을 못해요. 왜냐하면 심리 구조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무슨 분석이 안 되죠. 네. 근데 저는 왜 분석을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좀 잘 해왔느냐. 가장 궁금했습니다. 네, 그게 심리학 이론이 정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 심리 구조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분석할 때 그 틀이 유용하게 작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론이 혁신되지 않으면 응용도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알면 좋죠, 당연히 심리 구조를. 그러면은 많이 나온 김에 선생님이 주장하시는 인간 심리 구조는 어떤 건가요? 그 이제 몇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 인간 심리를 구성하는 즉 구조라는 것은 이제 질서와 체계를 갖고 결합되어 있는 거니까 네. 구성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구성 요소. 그 구성 요소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욕망. 일단 꼽을 수 있고요. 욕망. 예, 이제 뭐 주류 심리학에서는 뭐 욕구라고 많이 하는데 저는 욕망이란 단어로 더 선호합니다. 이제 네. 그래서 욕망. 그 다음에 감정과 정서. 감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의지 같은 심리 요인들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뭐 지식도 뭐 어느 정도 요인으로 칠 수도 있는데 이거 조금 설명이 필요한 대목이니까 네. 생략하고 어쨌든 크게 욕망, 감정, 의지, 지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심리 요소들 혹은 심리적 요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적으로 좀 대별되는. 그렇군요.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심리 구조, 욕망, 감정, 의지, 지식에 대해서만 나열을 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했는데 네.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욕망이라는 것은 네. 내가 원하는 거죠. 원하는 거. 네. 사람들은 다 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있죠. 네, 그걸 이제 내가 어느 순간 느낄 거 아니에요. 그걸 욕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네. 그리고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과 관련해 가지고 내가 몸에로부터 뭔가 체험을 할 때가 있어요. 네. 막 얼굴이 빨개진다든가, 막 김이 난다든가, 네. 화났을 때처럼. 네. 그걸 뭐냐고 하면 감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 네. 감정.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 대한 태도에 기초해서 내가 체험하는 주관적인 어떤 심리 현상이 바로 감정이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뭐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거죠, 몸으로. 그게 감정이라고 할 수 있고. 네. 근데 의지라는 것은 욕망을 실현하려고 할 때나 혹은 감정을 조절하려고 할 때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내가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겠다, 어느 식당에. 네. 그럼 바로 먹으러 갈 수는 없어요. 그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목적을 세우고 욕망에 기초해서 네. 그거에 기초해서 자기를 자꾸 조절해야 됩니다, 스스로를. 그러니까 그 식당에 갈 때까지 뭐 돈을 안 쓴다든가 그걸 이제 노력을 기울이잖아요. 네. 그럴 때 보통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을, 심리 현상을 의지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쉽게 하면 자기 통제와주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게 세 가지고 지식은 대체로 사고와 관련이 있는데 네. 사고를 하는 결과가 보통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게 지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가지고 책을 쓰잖아요. 네. 이렇게 이제 지식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네. 또는 어떤 걸 봤을 때 아, 저건 이렇게 저렇게 생겼구나 해서 이걸 머릿속으로 생각하잖아요. 그 결과가 저장된 게 또 지식이 되죠. 그러니까 지식을 축적할 때 일어나는 심리 현상이 대체로 사고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약간씩 다르잖아요. 그죠? 다르죠. 네,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이제 심리 요소 혹은 요인으로서 질적으로 좀 구분된다는 차원에서 네. 심리 구조의 하나의 구성 요소로 보는 거죠. 그럼 욕망, 감정, 의지, 지식 외에 다른 어떤 심리 뭐 요소는 없는 더 거예요? 있을 수도 있겠죠. 자잘하게 하면. 근데 제일 큰 거는 이 네 가지 정도를 잡으면 되겠고 거기서 분화가 된다. 그렇게 더 세부적으로 또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네.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 네 개 거의 속한다고 보시면 되고 네. 사고라는 것은 이 네 가지 요소에 다 들어가요. 욕망도 사고 과정이 없이는 체험할 수 없고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 뒷받침되지 않으면 감정을 체험할 수 없어요. 의지도 사고 과정이 없이는 의지를 발휘할 수 없죠. 네. 그러니까 사고는 네 가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별도의 그는 뭐 심리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인간 심리 전반이 사고에 기초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그렇다면 얘네들이 이 네 가지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느냐, 네. 결합되어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네. 그러니까 무질서하게 놓여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중심이 있어요, 중심이. 그게 욕망입니다, 네 가지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욕망이다. 그렇죠. 욕망. 그러니까 욕망을 중심으로 인간 심리가 결합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나머지가. 감정도 욕망을 중심으로, 지식도 욕망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의지도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발생하고. 네. 그러니까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하면서 예를 들면 네. 그럼 뭐 어떤 사람이 엄청난 강렬한 욕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현 정부가 많이 망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욕망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 이거 가정이에요. 네. 가정입니다. 네. 빨리 쟤들 무너져서 탄핵했으면 좋겠다. 그런 욕망이 강렬해요. 네. 그런 욕망이 강렬하면 이 새 정부가 잘할 때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좀 화가 나겠죠. 그렇죠. 왜냐면 욕망 실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근데 예상한 대로 바보짓을 하더라. 국민들한테 욕먹을 짓만 골라서 하더라. 그럼 어때요? 행복하죠. 행복할 수도 있고, 이제 또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걸 보면서 화는 나지만 또 자기 욕망을 기준으로 보면, 그래, 이제 탄핵할 때가 다가오고,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 감정은 그렇게 욕망의 기준으로 느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욕망이 없으면 감정 체험도 사실 없죠. 아. 그러니까 이 책을 보고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네. 아무 감정을 못 느끼는 사람이 있는데 네. 이 책을 읽고 싶은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욕망을 느낄 수 있거든요. 네. 감정 체험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저거 사고 싶은데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욕망이 없잖아요, 이 책에 대해서. 네. 그럼 별로 감정 반응이 안 나와요. 아. 욕망이 없으면 감정 반응이 안 나온다. 욕망이 있으면 욕망의 기초에서 욕망이 실현되는 쪽으로 뭐 도움이 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 감정을 체험하고,
욕망이 좌절되는 쪽으로 작용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부정적 감정을 체험하는. 그러니까 배고플 때 맛있는 음식 누가 주면 행복감 같은 거 느끼잖아요. 긍정적 감정. 근데 배고플 때 뭐 먹으려는데 그 음식 뺏어가면 화나죠. 이거 부정적 감정 느끼잖아요. 네. 그러니까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을 가른 기준이 뭐냐면 욕망이에요. 욕망이 없으면 그 두 가지 감정이 나올 수가 없죠. 욕망이 없는 대상에 대해서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별로 뭐 반응이 없어요. 욕망이 있을 때 감정 반응이 강력한 거죠. 그러니까 돈 밝히는 사람이 이제 주식 시세 보면 막 행복했다 슬펐다 그러잖아요.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보고. 네. 근데 주식에 대한 욕망이 없는 사람은 그거 봐도 아무 감정을 못 느끼거든요. 그렇죠.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의지도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혹은 내가 지금 감정적으로 너무 흥분해 있는데 이걸 통제하고 싶을 때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심리 현상이 의지죠. 그래서 뭐 자기 통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참는다든가 인내를 발휘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끈기를 발휘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의지라는 심리 현상입니다. 그리고 뭐 지식은 그 아까 말씀드렸지 전반적으로 이 나머지 심리에 영향을 주고 심리 요인들에 또 사고의 결과 생성되고 네. 또 우리 행동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죠. 왜냐하면 지식을 어떻게 알고 있냐 쉽게 얘기하면 서구 심리학에 보통 정보라고 그러는데 네. 어떤 정보를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식도 당연히 우리한테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김태형 소장님이 생각하는 심리 구조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주류 심리학자들이 주장하는 심리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더 좋은 주제를 갖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